여러분, 오늘은 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 노인의 손끝에서 피어오른 선율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던 그 순간을요.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라루체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는 조명들이 로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이 찬란한 공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비 구석, 바닥을 닦고 있는 한 노인, 윤정희 할머니. 그녀는 이곳에서 3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긴장한 얼굴로 테이블을 정리하는 한 직원이 있었죠. 연회부 막내 최지안. 지안아, 너 또 실수했어. 갑자기 날아든 날카로운 목소리. 연회부 매니저 박지수. 그녀는 철저한 관리자로 유명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선 독사라 불렸죠. VIP 테이블 세팅 이게 뭐야? 오늘 같은 날 장난해?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바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컵의 위치를 잘못 배치한 건 다른 직원이었지만 박 매니저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지아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윤정의 할머니가 다가와 살며시 지안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땐 혼났어. 할머니도요.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했지. 하지만 결국 버티다 보니 다 지나가더라. 할머니의 말에 지아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호텔은 윤정희 할머니에게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청소한 거예요? 박 매니저가 장갑 낀 손가락으로 창틀을 훑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먼지가 남아있잖아요. 이러고도 일을 제대로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호텔이 어떤 곳인지 모르세요? 기준에 맞춰서 일하세요. 아니면 그만두시든가요? 윤정희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아는 속이 쓰렸죠. 하지만 호텔에서는 신입이나 약한 사람에게 거스르지 않는 것이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라루체 호텔의 로비가 술렁였다. 사장님 오신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오늘은 새로운 사장 한서준이 공식 취임하는 날. 나루체 호텔을 운영하는 한 회장의 외아들, 젊고 유능한 경영자로 알려진 그는 강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검은 슈트를 입고 로비로 들어온 한서준. 그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호텔을 가로질렀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한순간 멈춘 곳이 있었다.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한 노인. 허름한 유니폼, 구분 등. 그러나 손에는 묘한 단정함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서준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이상했다.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할 직원 중 한 명일 뿐인데. 사장님, 저분은 그냥 청소부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연회부 매니저 박지수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한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잠시 더 노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와 그녀가 2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호텔에서는 성대한 취임식이 열렸다. 나루체 호텔의 새로운 사장 취임식. 크리스마스 트리와 샹들리에가 빛나는 화려한 연회장. VIP 손님들과 언론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한서준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나루체 호텔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호텔의 새 시대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니저님, 큰일 났습니다. 연회부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뭐야? 무슨 일인데? 박 매니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공연할 피아니스트 갑자기 못 온다고 합니다.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급성 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방금 연락이. 박 매니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한서준 사장의 공식 취임식, 그리고 호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순간. 그런데 메인 공연이 사라져 버렸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웅성거리는 그때 제가 피아노를 쳐볼까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보았다. 구석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 윤정이 할머니. 순간 어디선가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고요? 여기가 무슨 동네 문화센터도 아니고. 비웃음이 곳곳에서 새어 나왔다. 청소부가 피아노 연주를 한다니. 그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한서준 사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연주하실 수 있습니까?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윤정이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툴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는 무대 위. 그곳에 한 노인이 조용히 걸어갔다. 윤정이 할머니.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이제는 호텔의 메인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청소부가 피아노를 친다고? 설마 진짜 칠 수 있는 거야? 속삭임과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윤정이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한 소리였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살짝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섬세한 터치. 누군가는 하품을 하며 시계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자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선율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멜로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비웃던 사람들도 흥미없는 표정을 짓던 이들도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그냥 연주가 아니야? 누군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고 누군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 하나하나에는 거칠고 주름진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 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우아했다. VIP 손님들도 연회부 매니저 박지수도 그리고 한서준도 그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다. 이 익숙한 감정은 뭐지? 마치 어디선가 이 곡을 들었던 것만 같은데. 선율은 점점 고조되었다. 흘러나오는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는 듯한 애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서준의 가슴이 갑자기 뻐근해졌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25년 전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선율.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피아노를 치던 한 여자의 따뜻한 눈빛. 정우야, 순간 한서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에도 윤정의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마지막 음을 힘껏 눌렀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다. 연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브라보!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순식간에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분 누구야? 청소부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연주가 아니야. 이건 인생이야. 모두가 경이로운 눈빛으로 윤정의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행사장의 소란 속에서도 어딘가 애틋한 울림을 남겼다. 그때였다. 한서준 사장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 곡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윤정의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 곡은 아주 오래전에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의 아들을 위해 치던 곡입니다. 서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들을 위해? 윤정의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25년 전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한서준의 머릿속에서 지금껏 깊이 묻혀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한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윤정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들을 잃으셨다고요? 윤정의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요.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로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서준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할머니의 말이 이상할 정도로 자신과 맞물리는 기분이 들었다. 늘 연습과 공연에 쫓기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공연만 끝나면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데 그날 윤정의 할머니는 손끝을 떨며 과거를 떠올렸다. 엄마, 공연 끝나면 같이 케이크 사러 갈까?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소복이 쌓인 공연장, 그녀의 6살 난 아들 강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 정우야. 공연 끝나고 꼭 사러 가자. 그러나 그날 공연은 유난히 길어졌고 정우야? 무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우야! 그녀는 미친 듯이 공연장과 거리 곳곳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끝내 아들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피아노도 음악도 무대도 그녀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나는 아들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한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도 25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윤정의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고 이후 나는 내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 기억 속엔 오직 양아버지가 된 호텔 회장님뿐이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방금 할머니의 피아노를 듣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강정우입니다. 순간 윤정의 할머니의 온몸이 굳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앞에 한서준을 바라보았다. 정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한서준은, 아니, 강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의 할머니는 무너지는 듯이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정우야, 내 정우야. 25년 동안 닿지 못했던 목소리. 25년 동안 간절히 그리워했던 품. 그녀는 울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정우야.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부여잡았다. 박지수 매니저조차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한서준, 아니 강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둘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정우는 직원들을 모아 조용히 선언했다. 우리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직책과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겁니다. 이 말에 박지수 매니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하대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사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아니, 그보다도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루체 호텔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윤정의 할머니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사장의 어머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정의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일을 했다. 할머니, 이제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연회부 직원 최지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윤정의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이 일이 좋아. 이제 와서 귀족처럼 살면 어색해서 못 견딜 것 같아. 그녀는 구석구석 닦은 바닥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쓰다듬듯 손을 움직였다. 그 모습에 지아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하지만 이제는 피아노도 다시 칠 생각이야. 지안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윤정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피아노는 나에게 다시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나루체 호텔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의 특별한 연주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유명 연주자도 아니었다. 윤정의 할머니, 나루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한 노인.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무대 위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강정우, 아니 한서준. 엄마, 오늘도 멋진 연주 부탁드려요. 그녀는 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연주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았다. 흘러나오는 선율 속에는 그녀가 걸어온 시간, 지나온 세월, 그리고 되찾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조용하던 청중들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연예부 직원 최지한도 그리고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박지수 매니저도 그 연주를 듣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소리. 연주가 끝났을 때 홀 안에는 잠시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분 누구야? 피아니스트였어? 이건 그냥 연주가 아니야. 삶이야. 윤정의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피아노, 그리고 되찾은 아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나루체 호텔의 작은 음악회 이후 윤정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호텔 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피아니스트였대. 사장님의 어머니라던데. 와, 그런데 연주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연주는 단순히 호텔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루체 호텔의 로비에는 매일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윤정의 할머니는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이곳에서 듣는 연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할머니의 피아노를 들으면 그냥 울컥해요. 이게 진짜 음악인가 봐요. 윤정의 할머니의 피아노는 나루체 호텔의 또 다른 명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의 할머니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중년의 서양인이었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정희 선생님이십니까? 할머니는 피아노를 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윤정희입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윤정희님, 저는 국제음악재단 관계자입니다. 선생님의 연주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그녀는 과거의 피아니스트 윤정희가 아닌 그저 한 청소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서준, 아니 정우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번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윤정희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좋아요.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윤정희 할머니의 피아노 연주 영상은 나루체 호텔을 방문했던 한 손님의 SNS에 올라가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연주는 그냥 음악이 아니다. 청소부라고? 이건 클래식 음악계가 다시 주목해야 할 연주야.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렸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세계적인 음악 매거진에서도 윤정희 할머니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연주를 우연히 접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선생님, 저와 함께 무대에 서주시겠습니까?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과거 그녀와 함께 연주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르블랑이었다. 윤 선생님 아니, 정희야. 내 연주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어.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피아노는 25년
전 아들을 잃었던 순간과 연결된 아픈 기억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제 되찾은 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윤정희의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무대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윤정희의 할머니는 세계적인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다. 전석 매진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직접 듣고 싶어 했다. 공연 당일 화려한 조명이 무대 위를 비췄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한 피아노. 윤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나가 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두가 이해했다. 이 연주는 그녀가 걸어온 삶, 그녀가 겪어온 시간, 그리고 그녀가 되찾은 사랑이 담긴 소리였다. 연주가 끝나자 홀 안에는 한동안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 그날 밤 윤정희의 할머니는 다시 피아니스트로서 세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아들 강정우가 함께하고 있었다. 윤정희 할머니의 무대는 그날 밤 전 세계 클래식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후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다시 무대에 서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과거의 피아니스트 윤정희로 완전히 돌아오시는 건가요? 윤정희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미소를 짓다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단 한 번도 피아니스트라는 걸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제 연주는 멈춰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한서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죠. 기자들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윤정희 할머니의 이름은 단순히 한때 유명했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세월을 넘어선 음악의 힘을 증명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공연을 마친 후 윤정희 할머니와 한서준은 나루체 호텔로 돌아왔다. 늦은 밤 호텔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한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윤정희 할머니는 살며시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우야.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그 말에 한서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엄마. 그렇게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는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날 이후 윤정희 할머니는 호텔의 작은 음악실에서 매일 피아노를 연주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위로받았고 직원들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피아노 소리는 나루체 호텔의 또 다른 전통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청소부 피아니스트 그녀의 삶과 음악 그리고 아들과의 기적 같은 재회가 담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했다. 어느
겨울날 밤 나루체 호텔의 로비에는 여전히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윤정의 할머니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듬직한 어른이 된 아들 강정호 안서준가 앉아 있었다. 엄마, 다음 곡은 뭐예요? 윤정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정우가 어릴 때 좋아했던 곡 있잖아. 오늘은 그걸 한번 쳐볼까? 그녀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선율은 창밖의 하얀 눈과 함께 조용히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